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요, 직장인 소설가의 전형이자 그리고 롤모델입니다. 평생 전업작가를 꿈꿨어요. 프란츠 카프카가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일을 하면서 계속 소설을 써야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보험공단에서 일을 했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짧은 근무 시간 때문에 직장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요, 노동보험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반박문 작성, 보험회사 홍보나 기업 변호를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2시쯤 퇴근하고, 그리고 귀가한 후에 3시부터 한 7시 반까지 잠을 자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요, 한 11시 경부터 3시간쯤 글을 쓰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카프카는 10여 년 정도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공기업에 다니면서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써서 올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프카는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전업소설가를 할 수가 없었기도 했고요. 나중에 친구에게 죽었을 때 자신의 소설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원고를 모두 보존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재출판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히트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프카가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카프카의 여러 단편 중 유명한 편에 속하는 단편이에요. 학술원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 책, 민음사에서 나온 변신 시골이사 안에 들어있는 짧은 단편입니다. 학술원의 보고라는 제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연극으로 각색되어서 한국에서는 매우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 올려졌었거든요. 연극 제목은 빨간 피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연극 배우였죠. 고 추송홍 씨. 이 추송홍 씨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 연극 무대에서 이 작품이 올라가고 있어요. 줄거리는 원숭이 페터의 이야기입니다. 페터는 독일식으로 읽은 것이고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피터죠. 인간화된 원숭이 페터가 학술원에서 인간화 되기까지의 증언을 요청받게 됩니다. 페터는 원래 아프리카 해안의 숲속에서 무한의 자유를 누리던 원숭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들에게 잡혀서요, 우리의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페터는 이를 출구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하고요. 유일하게 이 갇혀있는 우리죠. 이 우리를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는 출구는 바깥에 있는 인간들처럼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페터는 인간을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침을 뱉어요. 그게 인간을 따라하는 첫 번째죠.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는 겁니다. 바뀌었죠. 네. 담배를 하고 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로우라고 말을 함으로써 페터는 인간화 되게 됩니다. 함부르크항에 도착한 페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동물원 아니면 쇼무대라는 것을 알고요, 쇼무대를 선택을 합니다. 동물원은 또 하나의 우리일 뿐 자신에게 주어진 출구는 쇼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터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인의 평균 교양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쇼무대의 성공으로 페터는 그야말로 성공한 인간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학술원에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줄거리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명료하진 않습니다. 줄거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출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편이다 보니까 2번, 3번 읽어보아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어쨌든 이 소설은요, 결국 출구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빨간 패턴은요, 아프리카 시절 한없는 자유를 누리지만 인간에게 포획되며 그 자유를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사회화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사회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사회 규범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빨간 페터가 원숭이로서 살아가게 되면 정신은 자유롭지만 몸은 우리에 갇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 인간의 길을 받아들이면 정치는 여러 규약에 속박되지만 우리에 갇히진 않죠.
남들 앞에 보여지는 쇼에 서게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쇼에 선다면 사람다운 생활이 보장이 돼요. 이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사회화 자체의 은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얻는 상황, 또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프카 개인의 사정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요. 전업 작가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직장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간 일과도 비견할 수 있겠어요. 문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고 사회 규범과 관습에 자신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프리랜서나 건물주를 꿈꾸는 수많은 직장인의 고뇌와도 어느 정도 맞물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원숭이 페터의 출구는요, 사람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화를 택한 거죠. 저는 출구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길을 찾는 거죠. 페터가 원숭이로서 살 때는 사방이 출구였다면 우리의 갇힌 이후로 출구는 오로지 사람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사회화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마음먹는다면 우리의 살 길은 인간으로서 규범과 관습에 최선을 다해 맞춰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작품을 읽은 후에 당연히 우리의 출구는 무엇일까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을 옥죄이는 상황, 루틴한 일상, 반복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답답하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나의 출구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출구가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바라보면요, 카프카의 또 다른 작품 변신과도 무척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도 예전에 제가 현대적 의미의 직장인으로서 한 적이 있거든요.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카프카의 학술원의 보고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 책방의 출구입니다. 모두 다 출구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